엄마, 왜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바꿨어? 바꿨지. 비밀번호를 왜 바꿔? 딸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는 엄마가 어딨어? 딸, 네가 늘 말했잖니. 결혼하면 남이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이 영상은 구독자님의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부산에 사는 김영자예요. 30년 동안 식당 일하며 딸 둘을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엄마였어요. 큰딸 은주가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반찬 갖다 주고 손주 돌봐주고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하루는 전쟁 같았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식당 준비하고 오후 4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바로 딸네 집으로 달려가서 손주 봐주고 저녁 차려놓고 그게 매일 반복됐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손주가 할미 하면서 안겨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아직도 내 손길이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려 하면 어느샌가 신발장 앞에는 제 가방과 잠바가 정리되어 놓여 있었어요. 인사를 건네는 사위와 딸의 등살에 잠든 손주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나오기 일쑤였어요. 사위 민수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설거지 끝나신 거죠? 가지고 오신 짐은 챙겨서 현관에 두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가셔도 돼요. 저희끼리 시간 좀 가지려고요. 어머니, 내일은 안 오셔도 돼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딸네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더 가슴 아팠던 건 딸 은주가 변한 거였어요. 엄마, 반찬 또 챙겨온 건 아니죠? 엄마 반찬은 남편이 젓갈 냄새 나서 잘 못 먹어요. 엄마, 이번 주말엔 안 오셔도 돼요. 시댁 식구들이랑 모임 있어서요. 엄마, 시댁 식구들이랑 아버님 생신이라 여행 다녀오려고요. 그 기간엔 엄마가 봐주시면 안 돼요? 제 생일은 그냥 지나갔다는 건 알고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편할 때만 부르는 존재구나. 시어머니는 손님이고 친정엄마는 일꾼이구나.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혼쭐이 났을 때였어요. 은주한테 전화했죠. 은주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요? 오늘 오랜만에 부부 동반 약속 있는데 갑자기 애 맡길 데가 어디 있다고. 일단 알겠어요. 아니면 약국에서 약 사놓을 테니 오셔서 여기 계시는 건 어떠세요? 민수도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40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자기 약속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국 식당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죠. 은주한테 말했어요. 은주야, 엄마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그럼 누가 애 봐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 수술보다 손주 걱정이 먼저라니.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은주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거든요. 수술복 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딸이 바빠서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달랐어요. 딸이 수술 전날부터 밤새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은주가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 애 봐주실 수 있으시죠?
시어머니가 여행 가시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허리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손주를 봐달라니 의사가 엄마 보고 한 달은 쉬라고 했어. 그럼 저 어떡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무료 파출부였구나.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은준의 집에서 손주 재우고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 맨날 오시니까 우리끼리 시간도 없고. 그래도 애 봐주시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우리 엄마랑은 다르잖아. 우리 엄마는 손님이고 장모님은 뭐 당연히 오시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친정엄마는 당연하고 시어머니는 손님이라니 30년 동안 딸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당연한 존재였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은주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가족끼리 제주도 가요. 4박 5일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시댁 식구들이랑만 가는 거예요. 가족 여행이래요. 가족 여행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때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은준의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68 평생 딸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김영자로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은준의 집 현관 앞에 섰어요. 그동안 제가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 물건들을 챙겼어요. 슬리퍼, 앞치마, 손주 장난감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3년 동안 매일 드나들었는데 제 흔적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현관 비밀번호 좀 변경 부탁드릴게요. 주인이신가요? 네, 제 명의 아파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은준의 신혼집은 30년 식당 일에서 번 돈으로 사준 집이었어요. 은주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세금 대신 아예 작은 아파트를 사줬거든요. 내 딸 신혼집 걱정 없이 살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집이 아니라 은준의 집이 돼버렸어요. 일주일 후 은준의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죠.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이상하다. 관리실에 전화해봐. 결국 은주가 제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 집 열쇠랑 비밀번호가 바뀌었는데 혹시 아세요? 알지? 내가 바꿨으니까. 엄마가요? 왜요? 내 말대로 했어. 결혼하면 남이라며? 그래서 남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바꿨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딸인데요. 딸이면 뭐 어때? 너도 시댁 식구 아니냐? 친정은 당연하고 시댁은 손님이라며? 엄마, 그게 내가 들었어. 내 남편이랑 나눈 대화. 친정엄마는 당연하고 시어머니는 손님이라고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3년 동안 매일 반찬 갖다 주고 손주 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 당연한 거였어?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와도 손님 대접받는데 나는 매일 와도 투명인간이었잖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말해둘 게 있어. 그 집 내 명이야. 내가 너 결혼할 때 사준 거 잊었니? 엄마가 사주신 거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정말. 그럼 왜 나를 파출부 취급했어? 내가 허리 수술했을 때는 왜 손주 걱정부터 했어? 은주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해. 월세 내 그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알지? 한 달에 60만 원 그거 내고 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월세요? 엄마, 저희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가.
나도 이제 내 집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너희 시댁 도움 받든지 알아서 해.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30년 동안 식당 일해서 번 돈으로 집 사줬는데 나는 당연한 존재로 살았어.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맨날 말했잖아. 결혼하면 남이라고 시댁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나도 남처럼 대하기로 했어. 엄마, 제발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손주 핑계 대지 마. 손주는 내가 키워.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은주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엄마,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말은 쉽지 행동으로 보여줘. 월세 60 낼 거야 말 거야?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엄마도 이제 당당하게 오세요. 손님처럼 반찬도 안 가져오셔도 되고 청소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손주 보러만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죠. 알았어. 하지만 한 달 지켜볼 거야. 정말 달라졌는지. 그날부터 은준애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가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커피 내려주고 편하게 앉아 계세요 하더라고요. 반찬은 제가 안 가져가니까 직접 만들어 먹고 손주도 시어머니랑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맡기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래서 깨달았어. 네,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친정엄마는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은주가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거 뭐야, 이게? 그동안 밀린 월세요. 3개월치. 그리고 이건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것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뭐야? 엄마가 3년 동안 해주신 반찬값, 손주 돌봐준 비용, 청소 빨래 다 계산해봤어요. 파출부 고용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거든요. 3년이면 7,200만 원인데.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딸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싶어서요. 은주야,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지금은 은준애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 보러 가고 명절에는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가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는 은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나중에 딸 낳으면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똑같이 대할 거예요. 그렇게 해. 그게 진짜 효도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은주가 준 500만 원 따로 통장 만들어서 모아뒀거든요. 나중에 손주 대학 갈 때 학자금으로 줄 거예요. 딸은 모르게요. 왜냐고요? 저도 엄마니까요.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섭섭해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어요. 그래야 서로가 존중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며 살고 계신 분들 되시다면 용기 내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랑은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하세요.